어제 궁금해가지고 그 전광훈 집회도 같이 갔다가 다시 시민들 집회로 민주진보진영 시민들 집회로 넘어왔는데 거기는 진짜 굉장히 희한한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직위원 판사에 대한 칭송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탄핵이 왜 잘못된 건지에 대한 막 논리와 법리를 지지자들한테 강조를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듣기에는 야, 이거를 믿는다고 싶을 만한 내용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충격적이어서 사실은 스마트폰에 녹음도 해놨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저장은 해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전광훈 집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나 한 3, 40분은 앉아있다 왔는데, 거기가 좀 편한 게 거기는 의자가 다 있어. 거기는 플라스틱 의자가 다 있는 거 아세요? 플라스틱 의자에 그 지역별로, 그러니까 전광훈 지지자의 풀뿌리 조직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는 다 파란색 마트 의자나 회색 마트 의자가 다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빈자리가 좀 많더라고. 그래서 거의 중간에 앉아서 그 구호 외칠 때 같이 막 외쳐야 돼요. 왜냐면 내가 거기 앉아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양쪽 옆에서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양쪽 옆에서 이렇게 뭐 이재명 구속 막 이러고 막 윤석열 윤석열을 뭐 석방해라 윤석열 탄핵 반대 막 이런 거 외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오해받을까봐 와 막 이러고 탄핵 반대 막 이런 걸 해야지. 이런 걸 해야지 의심을 안 받더라고. 그래서 길바닥에 이제 막 여기 써 있는 거, 국가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탄핵 반대, 대통령님 뭐 이런 거 사랑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거를 길바닥에서 주워서 막 흔들고 다녔어요. 그거 한 40분 하다 왔네. 그래서 40분 동안 어제는 박대출 의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박대출 의원이 와가지고 엄청 또 윤석열 탄핵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거기 법률가 출신이 한 명 올라와서 무대에서 막 이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하시던데, 저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장한 올 탄핵과 탄핵 카드를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분 앉아 있다가 왔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예전에는 이렇게 거기 잠입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주변에서 그 정도로 경계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좌우 앞 뒤로 다 감시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린치 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동영상 찍을 때도 조심해서 찍고 사진 찍을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찍었어요. 왜냐면 양 옆에서 다 보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처럼 그쪽 집회를 가시는 건 어지간해서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특히 왼쪽에 있는 할머니하고 아줌마 두 분이 엄청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그 집회 의자 공간이 지역별로 할당돼 있는 공간이거든. 그래서 내가 앉아 있는 곳이 아마 세종시 쪽 세종시 지역에 있는 그 조직,
전광훈 쪽 조직원들이 앉는 곳인데 거기가 빈자리가 많아서 제가 앉아있을 뿐인데 거기는 지역별로 모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제 그 서울 모임은 대부분 그쪽 집회는 6시 전에 끝나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연령대가 너무나 높고 춥다 보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6시 전에 전광훈 쪽 집회는 대부분 다 이제 끝나거나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다 점조직화돼 있기 때문에 내가 앉아있는 곳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거나 하면 티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뭘 하는지 내가 뭘 하는지 내가 뭐 어떤 거를 촬영하는지 어떤 막 행동을 보이는지를 다 쳐다보시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피켓을 어제 썼던 피켓은 가방에 또 기념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거기는 끝날 때쯤 되면은 행동대원들이 있어요. 군복 입으신 분들이나 빨간색 해병대 모자 쓰신 분들이나 선글라스 끼신 할아버지들이나 아저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행동대장들이지. 그래서 집회가 끝날 때쯤 되고 해가 뉘엿뉘엿하면 저기 사회를 보는 할아버지도 굉장히 까랑까랑한 목소리 있거든요. 이 빨갱이 놈의 새끼들 말이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좌파 놈의 새끼들을 박멸해버리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그 할아버지도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빨리빨리 끝내겠다라고 계속 재반복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해가 뉘엿뉘엿하고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해병대 모자 쓰신 분들, 선글라스 끼신 분들, 베레모 쓰신 분들, 뭐 군복 입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의자 정리를 막 해. 의자 정리를 막 해서 이제 끝날 때쯤이 되니까 다 아는 거고 어르신들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거기서 친구들 만나고 저기 광화문 쪽이나 경복궁 쪽이나 아니면 종로 삼가 쪽에 가서 한 잔 꺾으시는 분들이 많은지 친구들 오면 바로 나가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거기 한 40, 50분, 3, 40분 있다가 50분, 한 40분 있었다. 40분 있다가 이제 바로 넘어왔죠. 네. 그래서 넘어와가지고 우리 5.2단 깃발을 찾거나 용만당 깃발을 찾아서 문순희님이 어디 있는지를 대충 파악을 해보고 저는 반대쪽으로 돌아갔죠. 거기 서울의 소리하고 민주당하고 혁신당하고 뭐 노사모하고 그 천막 있는 곳 있어요. 천막 있는 곳에 이제 제가 예전에도 좀 알았고 했던 분들이 천막에 계시기 때문에 인사 좀 드리고 싶어서 글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글로 넘어갔는데 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앉아있는 어제 있었던 뭐 박선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랑 사진 찍으려고 다 줄 서고 있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민주당 천막, 혁신당 천막, 혁신당 쪽에 왜 그 알고 있는 공보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인사하러 갔는데 예, 어제는 최재형 목사님이랑 백은종 대표님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나는 노사모하고 서울의 소리가 오뎅하고 오뎅 국물 주는 거 그거라도 하나 얻어먹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요. 그거라도 먹고 아니면 뭐 생강차나 뭐 이런 거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사람들이 많아서 어제는 그 안국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뒤에 경복궁역 서울시 그 지방경찰청까지 쫙 다 가득 찼었고요. 뭐 점점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제가 도착을 되게 일찍 해서 어제 한 3시 반? 3시 반쯤 왔을 거야 아마. 그때부터 해가지고 쭉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어제 진짜 추워가지고 떨었거든요.
예, 어제는 그 깃발 부대가 그 어느 쪽이냐면은 어 외교부 맞은편 도로 쪽에서 이제 쫙 한 8차선, 6차선 다 전세 내고 그쪽에서 깃발 흔들고 계셔서 거기가 멋있긴 했는데 춥겠더라고. 손도 시렵고 춥고 아우 바람을 직격타해서 맞는 자리라서 춥긴 춥더라고요. 예, 진짜 춥긴 춥더라. 근데 진짜 정말 뭐 집회 나갈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 대단들 하세요. 그 제가 어제 그 대중교통 타고 오면서 고양시 쪽에서 넘어오는 집회 참여자분들 무리하고 같이 타고 왔는데 그분들은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가방에 붙여 있는 패치나 저기 뭐냐 배지나 기존에 자기가 그 집회를 많이 나와 보셔가지고 준비물이 착장이 저거 너무 두꺼운데 싶을 정도로의 착장 있죠. 그리고 아이템들이 많아. 아이템들이. 예, 그럼 뭐 배터리 저기 뭐야 무슨 뭐 보조 배터리나 손난로나 뭐 이런 거 의자 등산 의자나 막 이런 거를 준비를 아주 깨알같이 잘해 오셨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나서 야 이것도 문순이님처럼 혹은 우리 기린 최고님도 어제 나가셨던 것 같은데 집회를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착장이 달라요. 착장이 준비물이 많아. 준비물이. 근데 그거는 제가 어제 그 전광훈 쪽 집회 가서도 느낀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주머니 아저씨들도 보면 매주 나오시는 분들은 착장이 달라요. 네, 착장이 달라요. 착장이 달라서 야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꽁꽁 싸매고 왔나 어제 제가 좀 반성을 했습니다. 날씨를 보고 착장을 잘해야 돼. 역시 집회도 장비빨이에요. 운동만 장비빨인 게 아니고 집회도 장비빨입니다. 그런 생각은 좀 들었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사실 그 날씨와 이 외부 조건을 이겨낼 수 있는 착장 역시 프로들은 다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어제였습니다. 토요일 집회에 나가서 그 저기 전광훈 것도 있는데요. 전광훈 쪽 그 집회 피켓도 있어요. 그거 구겨져 있는 거 주세요. 국민은 저항. 맞아. 국민은 저항. 집회 집회 내용 좀 잠깐 설명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어차피 어제 했던 내용인데 피켓이 어제 없어가지고 자, 자 보겠습니다. 자 국민은 저항한다. 이거 누구 거겠어요? 이게 당연히 얘네들 거죠, 얘네들 거. 이지랄하고 앉았습니다. 이지랄하고 앉았다고. 이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전광훈 쪽 집회에서는 어떤 구호가 많이 나오느냐?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해야 된다라는 구조가 저기 목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헌법재판소 내부에 자신들이 예상했던 건 원래 4대4인데 5대3까지 왔다.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하고 국회의장이 그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달라고 하던 거다. 절대로 임명해서 안 된다. 걱정이네요. 코스피, 코스닥 다 지금 완전 떡락하고 있네요. 막 속보가 뜨는데. 아무튼 뭐 경제 상황은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런 내용도 얘기를 하지만 뭐 이런 내용도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이래저래 그래, 우리는 그럼 다른 걸 걸어놓고 시작하자. 안 되겠다. 나는 이게 어떤 게 제일 좋냐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알록달록하니 이걸로 걸어놓자. 여기다 이렇게 딱 하니 걸어놓자. 됐나? 보이나? 안 보이네. 즉각 파면밖에 안 보이네. 에이. 괜찮아요. 뭐 즉각 파면이면 됐지 뭐. 그래서 원래 그 어제 하려고 했던 내용 잠시 공유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기 자판 얘기가 아무튼 엄청 나온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토요일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은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예,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볼까요? 같이. 자, 대한민국의 헌법은 하나인데 헌법 학자도 둘이요, 판사도 둘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거짓을 말하는 헌법학자들, 괴랄하죠. 거짓을 판결하는 이런 재판관들, 이번 기회에 싹 쓸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들 진짜 그 근조 민주주의 들고 있는 거 보세요. 그리고 여기 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다 회색 의자잖아요. 의자를 깔아놓고 지역별로 구분해가지고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나와서 그 결집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근데 이게 제가 매주 보건데 상당히 그 이쪽의 그 결집이 와해되고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윤석열 지지층이 와해되고 이완되고 있습니다. 이완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결집할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결집시키고 어떻게 하면 지지층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구호가 필요하잖아요. 구호가. 신을 말하는 헌법학자 김영석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김영석이라는 분이 등장해가지고 가령 뭐 왜 헌법재판소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 실제 많이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녹화는 해왔는데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원 판사는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취소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직위원 칭찬하고 있어요. 형사법원의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부의 모든 내란 관련 사건을 직위원 부장이 맡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이거 참고로 진짜 어렵게 찍었다고 말씀드렸죠? 어저께. 예, 이거 찍는데도 양 옆에서 어마어마하게 눈치 주면서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인지 계속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검찰에서 제출한 서류가 7만 쪽입니다. 7만 쪽에 해당하는 서류를 냈는데 직위원 부장은 뭐라고 말했느냐, 7만 쪽이 서류에 출처가 어디냐라고 물었습니다. 출처가 어디냐는 말은 공수처가 한 것은 증거 서류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절차 문제 삼고 있죠 또. 직접 검찰에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당신들이 7만 쪽의 서류를 냈지만은 내란죄를 증명하는데 매우 불충분하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뭐 이런 논리죠 또. 내란을 인정하는데 매우 불충분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판사가 바람 엄청 불죠. 그런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분명히 밝혔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장면일 수도 있겠는데, 반대쪽 반대로 넘어오면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혹시나 못 가신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K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예 절반으로 갈라놨거든요. 근데 이쪽 반대쪽은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 어디쯤에 아마 몬순이님이 계셨을 텐데, 아마 몬순이님 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아마 또 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린 최고님도 아마 계셨죠? 여기 분들 되게 여기 시간이 이때가 제가 어림잡아 한 5시? 5시 앞에 민주당 쪽 안기령 사회 집회 끝나고 5시 정도 됐을 텐데도 바람이 엄청 불고 추웠어요. 근데 여기 이제 깃발 부대들은 다 일정한 간격으로 서서 5시만 하더라도 진짜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시간 이후에는 더 많이 와서, 사실 여기 뒤에 경복궁 쪽도 제가 찍긴 했는데, 그러니까 경복궁역 쪽 방향도 찍긴 했는데, 그쪽에도 굉장히 많이 계셨고, 그러니까 안국역부터 경복궁역까지 거의 다 꽉 찼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아마 점점 더 많이 나오실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찌됐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좀 답답한 심정이 드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 국민들은 그냥 답답한 거거든. 국민들은 답답한 거라서 빨리 끝내달라는 겁니다. 예. 법과 원칙 타령 좀 그만하고, 검찰이 또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 어쩐다 또 이럴 텐데, 됐고 윤석열 파면하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헌재 결정이 지연되면서 너무 큰 어떤 에너지와 스트레스 이런 게 우리 뇌에 쏠리고 몸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제 내란성 질환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죠. 아무튼 많이들 가셔서 연대할 수 있는 분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저녁 6시에는 현장에서 천주교 사제분들의 시국 미사가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이신 분들 혹은 마음에 좀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현장에 가셔서도 얼마든지 신부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칭찬은 하나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천주교인이긴 하지만 이럴 때마다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뜨거워진달까? 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호국 천주교. 인원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추기경 님이 메시지를 낸 데 이어서 총 교구장 6명과 3,283명이 시국선언을 했다라는 것은 그냥 천주교 전체 다 매달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의구현 사제단, 여기는 이제 천주교 내부에서 가장 행동주의적이고, 성향으로 따진다면은 모르겠어요. 언론이 분류한다면 왼쪽의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신부님들이다라고 규정할지도 모르죠. 아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이런 데에서는 강성 신부님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원래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필요할 때 가장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인데, 그분들만 목소리를 낸 게 아니고요. 교구장들, 그러니까 지역의 짱들 6명하고 3,283명의 사제와 수도자들이 목소리를 냈다라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한 어떤 종교적 자부심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상 제 방송에서 밝힌 적도 있습니다만, 아마 천주교에서 분류하시면 냉담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당을 그리 자주 나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주 어릴 적에 세례를 부모님 덕에 받았고, 저도 고등학교까지는 성당을 참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종교보다도 천주교에 대한 종교적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어려울 때 사제분들하고 신부님들 또 교구장분들이 목소리를 내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사실은 사라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계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종교라는 것이 갖고 오는 갈등과 반목 그리고 전쟁의 원인이 됐던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류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아마 지구상에서 종교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전쟁은 안 났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일부 공감한 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종교의 역할이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나라를 보살피고 국민을 보살피고 어려움이 있는 곳 그리고 가장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작용하는 것이 종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천주교가 이럴 때 나서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한편으로 느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시국 선언을 하셨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건 생각난 김에 어쨌든 칭찬을 좀 하고 가고 6시에 시국 미사가 있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있는 미사가 궁금하시다면 가서 신부님들의 목소리로 위로를 또 받으시길 바라고 에너지를 좀 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들이 귀에 들릴 때는 그냥 외면해 버리시는 게 답일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뉴스토마토에서도 이 근거 없는 5대3 데드락이니 뭐니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아무 근거도 없고 그냥 추정에 불과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제도권 정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도권 정치에 속해 있는 그 의원들이 불안해하는 순간 이 절대 다수인 즉각 윤석열의 파면을 원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안국역 송현 녹지공원에서 오후 6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주최 시국미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와인 마시는 고양님께서 정확한 장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집회 분위기로 만나본 내용들 잠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왜 전광훈 쪽 집회에서는 왜 자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법원 파기 자판을 언급하느냐, 이제 그 내용이 얼마나 허구에 가까운 얘기인지 한번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사도 충분히 나와 있고요. 이미 이데일리 쪽에서 기사가 나온 거 어제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기사는 소개해드릴 만하고요. 소개해드릴 만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주제로 바로 가보죠. 뿅. 여권에서 주장하는 이재명 파기 자판은 불가능하다. 2심 무죄가 대법원에 가서 형이 확정된 경우는 전무하다라는 이데일리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많이 회자가 됐고 오늘도 이 내용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좀 들여다보면 파기 자판과 파기 환송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2심 결론이 법리상 대법원이 보기에는 다시 하급심이 판단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게 파기 환송이라면, 파기 자판은 자판, 이게 자판기의 자판기 이야기랑은 좀 다르게 이건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죠. 자판기는 스스로 판매하는 거라면 자판기는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죠.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이 본안에 올라왔던 건을, 공소 제기된 건을 파기한다. 즉 무죄가 유죄가 되는 매직이랄까요? 그런 내용을
주장을 하는데 역사상 전무하다라는 기사입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제가 뭐 이 언론사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이 기사 자체는 좀 놀랍습니다. 왜냐면 제가 데일리 계열은 잘 보질 않아요. 뉴 데일리, 이 데일리, 스카이 데일리, 데일리안. 데일리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상당한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과거부터 봐왔기 때문에 잘 보지 않았는데 이 보도가 뉴 데일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뭐 신기한 거죠. 써니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제발 편하게 잠자고 싶어요. 12월 3일부터 내란성 불면증으로 힘이 듭니다. 예, 많은 분들 다들 좀 그런 감정이실 텐데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저마다 좀 개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당의 주장이 아무튼 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비비아나 리님, 미국에서도 데일리가 들어가면 이상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튼 이 데일리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자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통해 유죄를 직접 확정해야 된다. 근데 이 목소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내부 상황을 자신들의 찌라시와 정보지, 유튜브, 더 나아가서는 SBS의 취재 수첩을 통한 5대3 보도를 행복회로를 돌려서 우리가 유리하다라는 식의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적으로 근거가 부족한데도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집회를 나가보고 깨달았던 건 집회에서 본 저의 뇌피셜인데 일단은 지금 지지층이 많이 와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보수 내부에서도 내분을 겪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보수 유튜버들도 상황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알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 이재명 대표 무죄 이후의 상황을 보면 보수층이 무기력해졌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튜브의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쏘는 슈퍼챗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들이나 국민의힘의 실제 지도부, 윤석열 지지층을 리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봤을 때 팔아먹을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 무죄가 나왔고 이재명 대표는 대법에 가더라도 파기환송된다 한들 결국 뭐겠습니까? 조기 대선 이전에 대법원 결과가 나온다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어려운 일이어서 그대로 이제 원심의 결정을 확정해버리는 순간 무죄가 되는 거고요. 원심의 결정을 파기환송시킨다 하더라도 하급심에서 다시 다퉈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년 넘게 시간이 걸립니다. 조기 대선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로거든요. 가능성이 제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들 지쳤고 이제 이재명 구속을 외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이 보수층이 바라보기에는 뗄감이 없는 거예요. 그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뭐 어떤 희망과 기대가 있어야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이 구속될 기대,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기각될 그 기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집회에서 그 헛구호만 남발하는 겁니다. 네, 헛구호만 남발하는 거죠. 정치권에서 계속 파기자판을 불지피는 이유도 그렇고요. 여기에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1심이 사실관계와 법률 문제를 모두 다투는 사실심인 반면 대법원은 법률적 위법 여부만을 심사하는 법률심이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거나 파기환송, 파기자판의 결정을 내린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리는 절차다. 근데 22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0건, 2심 무죄 사건 중 유죄 파기 재판은 0명이다. 없어요. 없어요. 전례가 없는 일이고 이거를 들어본 변호사들도 많이 없답니다. 뭐 오늘 실제로 박지훈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뭐 여기 드물긴 하지만 2심 무죄 사건의 파기 재판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이는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면소 혹은 공소 기각에 해당하는 경우다. 가령 피고인이 동일한 혐의로 이미 다른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를 간과한 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대법원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할 수 있다. 일사부재리는 동일한 범죄의 이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헌법적 원칙이라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경우에는 뭐 공소 기각을 얘기를 하는데요. 공소 기각? 그러면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가 날아가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파기 재판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에서는 프레시안에 이제 이런 제목이 있어서 이재명 사건을 파기 재판하라는 건 스스로 삼류 법률가를 인정한 것이다. 말은 아주 뭐 똑바로 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삼류 법률가를 인정한 것이다. 전북변협 김학수 회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쭉 보면 이재명 항소심 사건이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낙연, 안철수 등 반 이재명 진영에서 대법원이 이낙연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이건 몰랐네. 파기 재판을 해야 합니다. 엄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랬나 보죠.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판사 출신 김기현, 나경원, 검사 출신 주진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판검사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의 법률가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무식함 또는 자신이 삼류 법률가임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이분은 절대로 이재명 사건에 대해 파기 재판할 수 없다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사건은 항소 이유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이었고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는 상황이므로 양형 부당은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이 항소심 법원의 무죄 판결이 틀렸다며 파기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해서 양형 부당 부분을 판단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요거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과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언론사 기자들도 아무 말이나 그대로 퍼나르면서 논란 운운하지 말고 그 주장이 맞는 말인지 팩트 체크 좀 해달라. 전체 대법원 파기 사건 중 몇 %가 자판이었다는 그 사건들은 자판의 요건을 갖췄으니 가능했지만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이 서울대에 원서 놓고 응시생 중 5%가 합격했다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요목조목 다 반박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 이제 법률가 분들께서도 이거를 진영 논리에 갇혀서 해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파기 재판이 왜 불가능한지 이 김학수 회장님처럼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전례가 없는 일인 거는 기사로 다 드러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률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파기 재판이 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요렇게 일단 파기 재판권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계속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헌법을 공부를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 선고와 관련돼서도 또 우리 법률에 나와 있는 절차상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하나하나 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어쨌든 벌어먹고 사는 게 떠드는 거라서 이런 거를 알아두는 건 필수적이지만 사실 국민 대다수가 파기 자판을 왜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파기 자판의 요건은 무엇인지, 파기 환송과 어떻게 다른지, 헌법재판소가 뭐 기각 인용 뭐 각하 결정이 있는데 그 중에 왜 이렇게 선고 지연이 되는지에 대한 뭐랄까 아주 그 면밀하고 세밀한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 사건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파기 자판 스스로 판단해서 대법원이 뭐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파기 환송이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하급심으로 환송시켜서 법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다시 판단했던 경우가 다수다. 22년 동안 파기 자판이 됐던 경우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 데일리의 보도는 형 확정이 전무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기 자판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저 새끼는 삼류 법률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썸네일 주제에서 만나본 파기 자판인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매일경제 보도를 보니까요. 요런 제목. 이재명 파기 자판이라는 희망 고문. 그래서 파기 자판에 대한 뭐랄까 세부적인 설명인데, 심지어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 그간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묘사해 왔는지, 매일경제신문이 나름의 중립을 지킨다고 지키지만 그것은 기만적 중립에 불과했고, 더불어서 이제 경제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현 정권의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는, 혹은 친기업적인 행보, 당연한 거겠죠. 경제지의 경우에는 뭐 나라의 경제를 생각한다며 가령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건이 거론이 되면 국무위원 탄핵을 하면서 국가 경제가 엉망이 된다라는 논리로 항상 귀결되는 경제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매일경제도 이제 이런 제목으로 달았길래, 심지어 뭐 이런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도 달아놓고, 두 번째로는 한동훈 전 대표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파기 환송인지 파기 자판인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박혀 있으면 파기 자판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를 다들 아는 대선 주자들은 그 주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요. 대법원이 다시 판단을 해달라라고 주장을 할 뿐이지, 그 대법에서의 판단이 파기 환송인지 파기 자판인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혹은 대법에서 하급심 판결을 뛰어넘어 다시 유죄로 뒤집든지 그런 결론을 바라는 거지, 파기 자판이라는 표현을 멀쩡한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일경제에서도 논설위원께서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희망 고문이다. 2심 유죄를 철석같이 믿었던 국민의힘 열성 지지층도 덩달아 파기 자판 쪽으로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했다. 희망 회로는 희망 고문이 되기 십상이다. 여기도 이제 그 논설위원께서 뭐 세세하게 써놨습니다. 2013년 대법원 상고심 사건 중 2419명 중 원심 파결이 파기된 사례는 295명으로 1.44%에 그쳤다. 2심 유죄 이퀄 이재명 아웃이란 등식이 가능했던 것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가 희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죄가 났다. 이건
잘못된 판결이고 따라서 반드시 대법원에서 뒤집힌다는 심리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2심 무죄가 대법에서 뒤집힐 확률이 2심 유죄의 그것보다 높은 것은 아니다. 조기 대선 전에 유죄로 뒤집혀 확정되려면 파기환송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파기자판이어야 한다. 그것도 선거법 최종심 선고에 권고되는 3개월을 1개월 이상 앞당겨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633 기억나시죠? 633 법칙? 633. 마지막 3개월이 남았는데 항소심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는 그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3개월을 1개월 이상 앞당겨 선고하는 경우에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피선거권 박탈을 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2023년 파기 선고된 295명 중 15명에 대해서만 파기 자판이 이뤄졌다. 전체 상고심 사건 2419명 중 불과 0.073%의 확률이다. 원심 판결이 덧셈 뺄셈 수준의 기초적 과오를 범해 사안이 너무나 명백한 경우에만 파기 자판을 한다. 자, 그리고 허들을 하나 더 있는데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행해진 파기 자판은 한 번도 없었다. 유죄가 무죄가 되는 때는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파기 자판을 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파기환송에 재판을 다시 받게 한다. 2심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형량까지 직접 매긴다는 게 이제 불가능하고, 만약에 유죄가 나왔으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일 텐데,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매일경제와 이데일리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것도 다 이데일리는 경제지인가? 모르겠다. 근데 매일경제에서도 이런 논설위원회 이제 칼럼이 나왔다라는 거는 파기 자판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회 현장에서는 땔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기 자판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건 내가 직접 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희한하죠? 참.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는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수단. 보수 지지층과 극우 지지층이 전부 다 와해되고 이완돼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뭉칠까? 결국에 여론전이 중요한데. 그래서 요 타이밍에서는 제가 집회에서 또 들었던 이야기는 민주당 빨갱이들이 국무위원 전원을 전부 다 탄핵해버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내란 시도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운을 띄우죠. 민주당에서 제기한 국무위원 올 탄핵에 대한 거를 거듭 강조를 하면서 내란 세력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함과 동시에 그것도 이제 하나의 소스죠, 소스. 예. 요렇게 소스를 케찹을 많이 뿌려대야 핫도그가 맛있기 때문에 지금은 케찹이 없는 거예요. 뭐든 땔감으로 끌어다 이제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집회에 나가서 제가 느낀 건 지금 확실히 많이 이완돼 있고 와해돼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라. 그 간절함의 크기라는 건 민주진보 진영의 집회가 오히려 훨씬 더 크다. 답답한 만큼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인파들도 훨씬 더 많아졌고 훨씬 더 간절해졌다. 훨씬 더 간절해졌다. 근데 보수 쪽 분위기는 몇 주 전과 너무 다르다. 그걸 제가 피부로 느끼고 왔으니까 정확한 설명이 됐길 바랍니다. 근데 이건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매일경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데일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 주장이 얼마나 확실한 개소리인지 아마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런 보도를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아니 얘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뭘 잘못 짚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는 걱정하지 마시라.